안녕하세요. 수입 돈육 유통시장 동향 분석을 이번에 맡게 된 효성 마케팅의 변지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전부 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입 돈육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수입 돈육뿐만 아니라 수입육 전체 시장이 지금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맡은 이 수입 돈육 시장 쪽에서 일단은 뭐 저희 업계분들이시면 다 모두 알다시피 지금 올해 최대의 지금 제일 문제점은 재작년 2018년부터 뭐 유럽의 뭐 벨기에라든지 서부 유럽 국가, 그다음 중국,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 ASF가 발병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문제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과잉 수입을 하게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것과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지금 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수입육 시장의 문제점은 또 앞에서도 우육 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큰 세 가지 정도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무분별한 수입인. 작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엄밀히 따르면 중국에서 2018년 말부터 지금 ASF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에서 뭐 특히나 여러 한국의 많은 수입 업체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유럽의 라보뱅크라는 데 뭐 리포트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지금 뭐 ASF로 인해 가지고 뭐 돼지고기가 뭐 30%가 뭐 죽어 가지고 소비량이 급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 세계 돼지고기의 물동량이 중국으로 다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작년에 뭐 소문도 나고, 뭐 라보뱅크 뭐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농산물 관련된 쪽에서 이런 발표 자료가 나오면서, 특히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기존에 뭐 유럽 쪽부터 유럽 전 세계 돈가가 막 폭등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봄, 뭐 여름까지도 심지어 우리나라의 육가공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들은 수입 유통하는 회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오파를 잡으면서 가격이 올라갔지만 특히 육가공 회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작년에 이제 저희 9월 달에 국내에서 ASF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게 확산할 거다라는 그 불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육가공 업체들도 심지어 그때부터 뭐 베이컨 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요걸로 인한 투기적인 구매, 거기에 이제 그런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 ASF로 인해서 그 가격, 국내 소비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 가격은 오르지 않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판매 부진하는 업체들은, 자금이 안 되는 업체들은 또다시 이 물건을 재고를 판매를 하면서 손실을 입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작년에 올 수입 돈가가 정말 유럽 쪽에서 중국이 수입을 하면서 정말 뭐 한 달 사이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는 정말 한 달 사이에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심한 경우는 막 톤당 1000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수입 단가의 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원가 자체가 비싼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올해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수입 업체들이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중국에서 계속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버티면 올해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유럽이나 남미 뭐 모든 나라에서 특히 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중국의 소비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이 커버를 못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계속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 이 ASF 문제가 중국에서 해결이 되려면 향후 최소한 2025년은 돼야 해결이 될 거다라는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까지도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수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게 올 초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아시아 쪽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환율은 또 급등하는 상황이 돼서 올 초에 구매한 물건들, 작년에 유산슬을 써서 들어온 것들이 결제하는 시점에 순간적으로 환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서 그때 수입 단가가 전부 다 비싼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올 3월 이후에 뭐 들어온 물건들은 좀 그나마 단가도 싸고 환율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재고하고 향후에 들어온 재고들이 가격 단가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월 이후에 이 코로나 발병 이후로 저희 요거를 보게 되면 소비는 또 지금 엄청 급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월 이후로 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외식 산업이 지금 뭐 붕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소고기하고 뭐 다른 닭고기하고 틀리게 이 수입 돈육, 특히 수입 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이쪽은 거의 이 외식 산업 쪽에서 소비가 많지, 집에서 가정식으로 쓰이는 거는 소비자가 이렇게 쉽게, 뭐 물론 요즘은 뭐 이커머스 상태로 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수입산을 집에 배송을 받아서 먹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마트나 정육점에서 수입 돈육을 이렇게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식 산업이 주로 붕괴가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걸 체크해 봤더니 올해 외식 산업에서 이거는 뭐 국내산하고 저기 수입산하고 다 합쳐놓은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외식 산업에서 돼지고기의 요번에 저기 소비량을 보니까 지금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한 17.8% 정도가 지금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외식 산업에서 구매하는 양이겠죠. 그리고 2분기에는 정확하게 22%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3분기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뭐 6월, 7월 달에 소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시 뭐 8월, 9월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있어서 더욱이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외식 산업 쪽에서 돈육 소비는 더욱 줄어들 걸로 보고, 특히나 이 중에서 수입산 삼겹, 냉동 삼겹이라든지 목살, 그 다음에 돼지갈비 이런 분야는 더더욱이나 수입육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지 부분은, 이게 주로 전지 부분은 보면은 이 원료육, 육가공 회사들에서 쓰는 뭐 햄, 소세지 만드는데 원료육인데, 최근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국내산 후지 가격이 지금 뭐 사상 최악으로 바닥이고 재고도 많은 상태라서, 지금 한돈협회에서도 육가공 공장들한테 수입산 전지 대신 후지를 사용해달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수입 전지 쪽이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수입 돈육 시장은 좀 안 좋고 침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 이걸로 인해서 뭐 이 얘기들이 중국발 이 ASF 영향으로 지금 뭐 요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해외 여러 나라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 브라질, 스페인, 독일 등은 중국이 올해 수입량을 더더욱이 늘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좀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돈육 소비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
무역 협상이 불발되면서 지금 분쟁에다가 또 알다시피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두고 지금 미국, 캐나다들 서방 국가하고 호주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듯이 서방 국가하고 중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더욱이나 이 서방 국가 쪽, 미국, 캐나다 이쪽은 더더욱이나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오히려 중단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걸 무역 분쟁의 어떤 지렛대로 이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국제적인 동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동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최근 근 10년 사이에 계속 한국의 육류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지금 닭고기라든지 우육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되게 가파르고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게 2018년 자료까지만 딱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까지는 지금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요거 자료를 제가 만들고 나서 이게 발표가 돼서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작년 자료가 나왔는데 26.8kg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1인당 돈육 소비량이 작년에 꺾인 거죠. 근데 제가 예측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걸 감안했을 때 올해도 돈육 소비량은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 지금 우육하고 개육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오히려 좀 느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동안 한 10년 동안 돼지를 너무 많이 먹은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이제 그 수입량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기 썼는데 이게 수입류 이렇게 연도별 수입량인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때 뭐 13년, 12년 이때는 12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저희 수입량이 좀 늘었다가 13년 된 재고가다로 해서 또 좀 내려가다가 근데 13년 이후부터 이렇게 꾸준히 수입량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2012년 이전에는 거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품목이 삼겹, 목살, 그다음에 목전지, 이런, 돼지갈비 이렇지만 이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이제 전지라든지 후지, 등심, 이런 기타 부위들이 우리나라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산 돈육의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거의 2018년도에 거의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왜 여러 아이템이 물론 전지, 등심,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수입이 안 되던 아이템이 수입을 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물량이 갑자기 막 거의 지금 보시면은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이 중에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축산물 시장이 특히 2012년, 13년 이때 그 구제역 파동 이후에 수입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이 이후에 이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 수입 축산물 시장의 자금이 많이 지금 몰리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이낸스가 막 보편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좀 과잉 수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1인당 소비량도 돼지고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수입량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국내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소비량 대비 지금 수입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는데, 이게 좀 우리 업계에 지금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공급이 되고 있는 자금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지금 여기 2020년은 지금 6월까지 자료인데, 이거를 앞으로 뭐 2배를 친다고 해도 작년 수입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부위별로 봤을 때 지금 2017년부터 쭉 시작해서 올해까지 보면은 부위별 지금 수입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삼겹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입 삼겹살은 주로 쓰이는 데가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 식당이고, 개인들이 냉동 삼겹살을 집에서 사서 먹는 그 양은 아직은 그 국내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뭐 보시겠지만은 뭐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19년부터 지금 줄어는 들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1, 6월 기준이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 관련해서 주로 뭐 삼겹살 소비가 되고 있는 뭐 지금 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요때는 좀 2017, 18 뭐 이러면서 무한리필들이 조금씩 삼겹 쪽 무한리필들이 좀 줄어들면서 더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수입량도 줄어드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의외로 지금 목심은 생각보다 지금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도 지금 상황이면은 뭐 한 거의 작년하고 얼추 비슷하거나 뭐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도 특이점은 갈비도 계속 수입량이 늘어서, 갈비 같은 경우 올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동일한 양이 7월부터 12월에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 거의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건데, 이 이유는 지금 목심하고 갈비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부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한리필 돼지갈비집이 많아지면서 그쪽에서의 그 수요가 확실히 늘어서 지금 목심하고 갈비 쪽이 다른 부위 뭐 삼겹살이나 후지나 전지 뭐 등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목심 갈비 쪽은 수입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후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19년도, 그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미미한 숫자긴 한데 큰 그 숫자는 아니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고, 전지도 지금 18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 이유는, 전후지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지 후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입을 해 오면은 주로 쓰이는 것이 전지는 지금 햄 소세지 가공용인데, 지금 18년도에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18년도에 유럽에서 전지 오파 가격이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저희가 국내에 수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많았었는데, 19년도에는 중국에서 물량을 카커스 상태로 수입을 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18년도에만 해도 유럽산 전지 기준, 여기서 이제 물론 미국산이 우리나라의 전지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기서 줄어든 이 정도의 양은 거의 유럽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유럽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오파 가격이 2.4불 정도였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카커스 상태로 수입을 해가면서 뭐 거의 4불 넘을 때까지도, 최고가는 뭐 4불 10, 뭐 20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거의 유럽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량도 줄지만 지금 국내산 후지 가격 때문에 전지나 후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심 같은 경우는 지금 등심도 좀 특이해요. 원래 등심이 이렇게 되게 적은 양이고, 거의 저는 솔직히 등심의 수입량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년, 19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고, 이 이유도 이 등심 부분이 주로 수입 등심이 쓰이는 게 뭐 탕수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돈가스라든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HIMR이나 간편식 때문에 국내산 등심이나 뭐 안심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국내산 지금 최근에 국내산 뭐 한돈협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국내산 돼지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후지, 등심, 안심. 오히려 예전에는 후지보다
등심이나 안심의 소비량이 더 문제가 돼서 더 재고가 많고 항상 적체되거나 뭐 가격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 근 3, 4년 전만 해도 안심 가격이 후식 가격보다 훨씬 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등심이나 안심 가격이 국내산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돈가스나 탕수육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생각보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등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지금 유럽산 같은 경우는 등심 가격이 2019년도에 엄청 올라서 거의 유럽에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생각외로 미국산은 계속 가격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뭐 돈육 생산량이 거의 사상 최대치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공급 가능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올해 좀 이 어려움이 겪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한돈 쪽에서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근데 하시라도 한돈 쪽에서 등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 등심 수요도 꾸준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올 상반기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부산물 수입, 돼지고기 부산물 수입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산물이라는 거는 지금 뭐 족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뼈, 등뼈,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여기 나오지 않는 정육, 그 내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비 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 지금 들어오기 보통 한 8만 8천 톤 정도 되는데, 올해 1, 6월 보니까 상반기에 수입량을 보니까 5만 8천 톤 정도가 들어서 거의 한 33% 부산물이 수입량이 줄어서, 아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산물 가격이 크게 지금 최근에 장족이나 족발 정도에서만 수요가 약간 모자르고 나머지는 아직도 남아도는 이유는 지금 여전히 국내산 돼지의 부산물이 가격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상승을 못하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부산물 수요가 많은 이제 겨울철로 가면 일부 부산물은 수입산 플러스 국내산도 다 조금은 소비량, 쇼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 돈육은 냉동, 냉장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보면, 항상 지금 2016년, 17년, 뭐 2015년 이후에 냉장 돼지고기 시장이 점점 늘어날 걸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물량이 뭐 그렇게 확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냉장 돼지고기가 국내산 돈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국내산 삼겹살, 목살이 가격이 올라가면 거의 뭐 한여름에, 특히 여름에 이 마트들이나 이런 데서 냉장 돼지고기, 냉장 삼겹 목살을 이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삼겹 목살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체용이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예측이 좀 틀려지고 이 양이 이렇게 보합세로 가는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소비자의 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국내산, 뭐 솔직히 한여름에 뭐 비쌀 때는 지금 뭐 아까 한돈협회나 뭐 다른 국내산 업체들이 얘기하시다시피 뭐 100g에 지금 국내산 같은 경우 뭐 29,000원, 뭐 2,900원, 뭐 3,000원대. 이 얘기는 뭐 키로에 29,000원, 뭐 3만 원에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매를 해봤지만 국내산이 뭐 심한 경우 여름에 삼겹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사서 판매를 해도 뭐 18,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수입 냉장 돈육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희가 수입을 해서 정말 비싸게 팔 때, 정말로 비싸게 팔 때 뭐 9,000원, 만 원. 그리고 보통 수입 원가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겹 목살 뭐 8,000원이라고 해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쇼트가 났을 때 들어오면 그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만, 통상적으로 뭐
아무리 비싸게 팔아봤자 수입 냉장육은 9,000원 이상은 절대 이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식당에서 냉장육을 쓰는 데들은 수입 냉장육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았고, 아예 냉동육을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그 마트에서들도 생각을 하는데, 수입 냉장육 삼겹을 팔면 싸게 뭐 100g에 800원, 900원대에 팔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산 삼겹이나 목살을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수입 냉장육 돼지고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100g에 뭐 2,900원, 뭐 3,000원대의 삼겹살을 보고 비싸면 이거의 경쟁 상대는 수입 냉장육이 아니라 지금 수입 냉장 우육 쪽으로, 코스트코든 뭐 마트에서 지금 거의 냉장 우육이 가격대가 뭐 100g에 4,000원, 5,000원대에 견주니까 삼겹살 사러 왔다가 수입 냉장 우육 쪽으로 가는, 그래서 더 이상 소비가 안 늘고 이게 거의 보합세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유럽 3개국, 지금 그러니까 유럽 국가 돈육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앞에서 지금 제가 유럽 특이한데, 지금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대표적으로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지금 돈가만 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그래프가 극단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최대치에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뭐 유럽 돈가들이 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작년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30% 정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올해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소비 불안이나 이런 걸 봐서 유럽 돈가는 유럽의 전체 돈육 생산량은 올해는 한 2% 유럽 쪽은 감소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유럽은 지금 해마다 좀 감소를 하는데, 스페인은 좀 돼지고기 사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편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 돼지고기 뭐 지금 전체 EU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뭐 그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유럽 내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계속 매년 줄어들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유럽 사람들이 화이트 미트라고 해서 닭고기 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의 돼지 생산량은 매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도 한 2% 정도 감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지금 제가 또 이게 나왔는데, 유럽 돈가가 지금 계속 6월 달까지 최저점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월에 거의 6월부터 이제 거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가 또 지금 뭐 유럽의 대형 패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기 셧다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이제 돈가가 보합세를 내고, 제가 전망하기에는 약간씩 이게 지금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금 나라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북남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는 써놨는데, 뭐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오는 게 미국, 캐나다, 뭐 칠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사항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칠레입니다. 칠레가 지금 최근 거의 4월, 3월 말 정도의 바닥, 3월 달부터 이때 코로나 터지고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 지금 돈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칠레산에 몇 년간의 제가 지금 이 칠레를 봤는데, 거의 작년에 이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2월 이때는 칠레가 지금 중국의 그 ASF 이슈로 인해서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을 텐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꾸준히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6월, 7월까지 계속 하락 곡선을 냈는데, 유일하게 칠레만 지금 오팍하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 지금 요게 제가 했을 때 8월 초 정도에 작성을 한 건데, 이 이후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최대치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유는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량이 미비해서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2016년도에 이건 헤아라인데 3kg당 3.6헤알, 뭐 3.3, 3.4, 거의 2018년까지 키로당 브라질 돼지 가격은 뭐 3불 60에서, 아니 3불 30에서 3불 60, 뭐 80 이 정도 헤알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작년에 지금 4.4 헤알이 최고치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2020년 8월 7.44 헤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최고치보다도 거의 40% 이상 지금 브라질 돈육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 캐나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돈가가 하락하고 지금 보합세로 가는 수준인데, 왜 그럼 남미만 지금 돈가가 올라가고 있냐? 지금 북중미 그 서방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그 코로나 문제랑 여러 가지로 지금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그동안 저희가 피부로 못 느꼈던 게, 저희가 주로 수입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캐나다보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남미 국가에서 지금 중국이 그동안 수입량을 커버해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지금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브라질 상황에 그러다 보니 중국 바이어들이 지금 뭐 최근에 홍수로 인해서 중국도 돼지고기 생산량이 또 문제가 더더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 이거는 뭐 한 2, 3주 사이, 2주도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동향으로 봤을 때 이 브라질이나 이 남미에서 커버하던 물량이 워낙 그쪽 돈가가 중국에 많이 상하면서 종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 바이어들이 다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쪽은 아직 좀 냉전 관계가 있다 보니 지금 그나마 셧다운 풀리고 있는 지금 유럽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유럽 쪽에서 오파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예측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는데, 향후 딱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딱 요맘때 8월, 7월에 중국이 유럽에서 물량을 가져가면서 유럽의 돈가가 올라가고 유럽의 오파가가 급등하는, 뭐 이게 급등이 뭐 1, 200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불씩 한 달 사이에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도 뭐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도 더 사야겠다 그래서 추가로 추격 구매를 하면서 비싼 원가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들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 예상은 당분간 향후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유럽 쪽 오파 가격이 급상승할 것 같고, 여전히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뭐 그렇게 급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거는 앞에서 맛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제가 수입 돈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 동일한 얘기도 많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시장 환경에 이제 수입육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날씨,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무더위, 여름철 더워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좀 길어지고 봄, 가을이 좀 짧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장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길다 보니, 그래서 예전에 돼지고기는 여름이 성수기다 이랬는데,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뭐 컬럼 쓸 때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름에 솔직히 우리나라 구이는 거의 불에서 먹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름엔 뭐 족발이나 이런 수요가 좀 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삼겹이나 구이용은 요즘은 여름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으로 봐서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런 트렌드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 앞에서 너무 오늘 많이 얘기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뭐 트렌드인데, 뭐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뭐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요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감소하고 배달. 그래서 요즘 이런 거는 이제 뭐 삼겹살 구워서 배달하는 시장도 만들어졌고, 특히나 수입 삼겹살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구워서 배달하는 시장, 이쪽.
그러다음에 이제 뭐 아웃도어 시장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계속 몇 년간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 가정 간편식, 뭐 HMR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뭐 헬스 건강 관심인데 뭐 그래서 요즘 저지방 제품 선호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쪽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 수입육은 거의 모든 수입하는 업체들이 출장을 가서 뭐 삼겹살 그러면은 뭐 스펙 경쟁을 하고 그랬어요. 뭐 짧은 삼겹, 미출이 없는 삼겹을 만들어야 된다. 뭐 목살 같은 경우, 뭐 갈비 같은 경우도 뭐 위에 뭐 뼈가 몇 대여야 되고 마구리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스펙 경쟁이 지금까지 이 수입 축산, 특히 수입 돈육에 있어서는 지금 우육이나 닭고기는 솔직히 생산자가 만들어주는 대로 사는 시장인데, 이 돼지고기는 수년째 보면은 이 수입업자들이 그런 어떤 해외 가서 쓸데리 없는 스펙 경쟁이죠. 어느 정도는 너무 지금 과잉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만 올라가고 뭐 그랬던 스펙 경쟁인데, 근데 최근 트렌드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최근에 이거 아까도 많이 뭐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뭐 수입 돼지갈비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소고기에서 LA 갈비처럼 우리가 아는 돼지갈비의 개념은 다 포 뜨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뼈 있는 돼지갈비를 LA 갈비처럼 옆으로 쓸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돼지갈비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토마호크, 아까 선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고기 토마호크인데 그걸 뼈 등심 같은 경우로 그런 제품을 만들고, 뭐 삼겹살도 지금 뭐 뼈삼을 이용해서 뭐 포삼겹은 이건 뭐 전통적으로 꽤 오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항정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외식 업계에서 쓰는 껍데기, 돼지 껍데기인데 거기에 지방이 붙어 있어서 뭐 그런 껍데기, 지금 이런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볼 때는 이제 돼지는 스펙 경쟁보다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외식 산업을 추구하고, 이제 요즘 특히 뭐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 저희보다 훨씬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공장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니즈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입하시는 업체들도 해외에서 뭐 나가서 뭐 스펙 경쟁보다는 이제 아이템 쪽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요거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려서 국제가는 지금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갈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비가 지금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더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고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이 딱 작년 딱 요맘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오파 가격에 인상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일이 하지 말고 좀 큰 안목으로 시황을 보고 좀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물론 뭐 구매에 이런 거는 각 회사에서 결정을 하시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제가 요 마지막으로 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왜 요렇게 얘기를 하냐면, 최근 뭐 수입 돈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입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20몇 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점은, 정말 예전에는 제가 2013년도에 한번 이 세미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뭐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이익 보고 뭐 2달 뭐 손실 보고, 한 달은 뭐 똔똔 치면 6개월 지나가죠. 이런 1년에 돈 버는 때와 손실 날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1년 안에서 그 서로 이렇게 커버리지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의 트렌드는 정말 뭐 1년 내내 적자를 보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정 아이템은 계속 손실을 본다든지.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대표적인 예로 5월달, 6월달에 뭐 많은 분들이 경험했죠. 갑자기 미산 소고기가 급등을 해서 뭐 9,000원 하던 목심이 뭐 15,000원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이유가 지금 수입 업계를 제가 좀 안타까우면은,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말 한 5% 쇼트가 나면
갑자기 그 모든 다른 데서 손해본 거를 여기서 다 만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게 수입업체도 그렇고 엔드 유저들도 그렇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되게 가슴이 아픈데, 이런 지금 특히 또 이제 제가 작년같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게 갑자기 오파 가격이 막 지금 해외 공급 패커들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소고기는 메이저 패커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지금 유럽의 돼지, 뭐 전 세계 이 돼지 업계들은 그 메이저라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 이번 달에 물량 안 팔리면 다음 달에 가격 확 낮춰서 팔고, 또 갑자기 쇼트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소비가 많다 그러면 최근 1, 2년 몇 년 사이의 트렌드가 갑자기 오파 가격이 100불, 200불 올리는 게 아니라 1000불, 2000불씩 막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예측이 맞다고 하면 향후 한 3, 4개월, 올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3, 4개월 몇 개월간은 또 중국에서 유럽 쪽 거를 가져가게 되면 또 유럽의 패커들은 뭐 1000불씩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그때 저희도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발 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런 세미나를 발표할 수 있는 이제 뭐 시간 기회가 또 있을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아마 뭐 오늘 나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수입 업계에 지금 한 20 몇 년, 24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저희 업계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결국은 저희는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고기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고기로 장사를 하고 고기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이익이 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항상 뭐 저희도 그래왔지만 고기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사는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결국은 과잉 공급이 되더라. 이게 제가 한 20몇 년을 이 업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뭐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혹시 고기 영업을 하시면서 이익이 좀 나시면 아예 다른 뭐 재투자, 뭐 공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지, 그래서 항상 수입량이 서로 내가 돈을 벌면 남도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손실이 나면 남들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었는데 물건을 내가 10개만 필요한데 20개를 사면 2배로 버는 게 아니라, 저희 시장은 제가 볼 때 내가 10개가 필요할 때 해서 돈 벌면 그 다음에는 10개나 그 이하를 사야지, 남들도 똑같이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적자 보는 그런 구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구매하시거나 뭐 이럴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자료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미흡했는데 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고,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